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문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소설이 먼저 나왔네요. 18에서 21번 소설이 나왔으니까 현대소설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현대소설 해설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21번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해라 라고 했는데 저당 잡힌 사내라는 소설인데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이 드러난 소설이래요. 이 소설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구조가 구현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사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가 늘어났는데 이 노동의 굴레에 갇혀있는 주인공이 이에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순응해요? 노동의 굴레에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자, 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문을 통해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이 노동의 굴레에 순응하게 되어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했네요. 그럼 뭔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주인공의 수능,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해가는 현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고 자 18번 기억부터 미음이 나오니까 각각이 나올 때 설명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고 A가 나오죠. 자 A 부분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번 A와 B 소문자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 찾아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앞부분의 줄거리는 글을 읽는 힌트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그가 나오죠. 이 그가 주인공이 되겠네요. 그가 주인공이다 라고 해서 창고를 정리하도록 일을 시키게 되는데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에 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통의 통로인데 문이 사라졌으면 알게 되죠.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쭉 해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벽에다가 다가가서 벽을 밀어내는데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벽이 밀어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체로 서술하는 거죠. 이때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 뭐예요? 벽이죠. 벽은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라고 해서 이를 주체로 서술했죠.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합한 거죠. 즉 뭐예요? 벽의 단단함이라는 속성.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다라고 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속성, 단단함이라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력하게 좌절당할 그는 차칫한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문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문이 없는 그냥 이 공간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던 사람인 건가? 라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니은 부분 봅시다. 니은. 인용부호를 사용 없이. 인용부호의 사용이 없죠.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인용부호가 없으니까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 부분. 이제 A 부분을 여러분 이제 쭉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A 부분의 내용을 쭉 읽었어요. 몇 가지 고통이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고,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몇 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이렇게 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A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가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갱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찾을 수 없었죠. 어디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죠. 어떤 거?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19번의 1번으로 이어진 거죠. 19번의 1번. 자, 이 기억이 떠오르게 된 거네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9번의 1번은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갱 속에서 마찬가지로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인가?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자 여기 내려보시면 희미한 램프만으로 있었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리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음산했어요. 새벽 어스름인지 땅검인지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며 하늘의 장기 근속자의 패처럼 음산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어스름인지 저녁에 땅검인지를 굳이 헤아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14번에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14번에 2번이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거, 갱속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우리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노동의 양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갱속과 마찬가지로 결국 노동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동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뭐 노동이 무의미하니까 새벽과 저녁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과 의미가 다르죠. 노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노동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거는. 그 다음 3번. 그가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유폐감을 느끼는 것, 낮고 좁은 오소리굴 같은 갱 속에서의 생활에 대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 유폐되는 거. 여기 보면은 자, 고통 때문에 유폐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 여기 보면 오소리굴 같이 낮고 잡은 가파른 승객. 이게 여러분 갱 속에서의 공간이죠. 여기. 이게 갱 속에서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창고도 뭐예요? 창고도 유폐감이 고통 때문에 유폐감이 가중되는 거죠. 백여슴 별빛으로 있는 고통 때문에 유폐감이 가중됩니다. 자 여기 이것이 이 오소리굴이랑 연결이 되죠. 오소리굴 같이 낮고 잡은 가파른 곳 요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19번에 3번과 연결이 되겠네요.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창고 안의 공간이 오소리굴 같이 낮고 잡은 가파른 옛날의 그 승객 갱 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알 수가 있네요. 3번. 자, 먼지와 석탄을 죽은 시간의 장애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거. 갱 속의 공통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자, 온갖 잡동사니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았는데 무의미하게 죽어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거 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먼지는 무의미하게 죽어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우수수 떨어져 내린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있던 죽은 시간의 잔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석탄도 뭐예요? 죽은 시간의 잔해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먼지도 죽어떨어진 시간의 잔해, 석탄도 죽은 시간의 잔해 연결이 되겠네요. 두 가지 모두 죽은 시간의 잔해로 보고 있네요. 그럼 19번의 4번 먼지와 석탄을 시간의 잔해로 인식하는 것 공통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 알 수가 있고 지상의 하늘을 장기 근속자의 표처럼 은산하다고 인식한 것 암흑으로 가듯한 갬 속에서의 경우가 연관이 되겠죠. 여기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패처럼 음산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장기 근속자의 패처럼 음산한 이유는 이 안에 이 사람이 있었던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피고 있는 것.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죽은 시간에 잔해들을 캐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흑으로 가득한 여기 보시면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
굴 속 안에 이 암흑, 굴 속 수천 곳의 암흑, 이것이 하늘이 장기근 숫자의 배처럼 은산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들이 여기 다 그대로 A 안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14번의 5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틀린 거 몇 번? 네, 2번이 되겠죠.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진한 얘기가 나오네요. 진한 부분. 그때를 생각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는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신의 생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 했어요. 자, 지나간 생활에서 느낄 수 있었던 생애의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에 대한 지겨움, 그리고 무의미한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냥 잘 참아내면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가 자신의 삶의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발작적인 충동, 이것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면서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죠.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는 거죠. 여기서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는 거죠. 이거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리고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라고 했잖아요.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와 폐쇄적 굴레? 이것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폐쇄적 굴레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과 다르게 반복적 굴레라고 해야 되겠죠?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이며 발작적인 충동은 현대인의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혔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갇힌 것은 뭐예요?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죠. 그러므로 폐쇄적 굴레에 순응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거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요게 틀렸어요. 말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에서 바로 찾았으면 사실은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셨어도 되는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까지를 좀 더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뒷부분을 좀 더 보기는 했어요. 자,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고 디귿 이래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하리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귿 보시면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한 거죠. 초점화된 인물 그죠. 그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 누구? 대머리 주인이 대머리 주인이 보일 반응을 예측해서 제시한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걸 예측해서 제시했네요. 그래서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해 나갑니다. 머리가 점차로 가뿐해지죠. 노동의 굴레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문도 없는 곳에서 노동에 적응해 갑니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자, 이제 A가 나왔어요.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흡족한 마음이 됐어요. 완전히 노동에 이 사람이 이제는 적응을 해버린 거죠. 한쪽 구석으로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만하면 주인사내도 만족해야 할 테지. 자, 허리를 피는 장면이 등장을 했네요. A 부분 봅시다. A, 허리를 폈다 라고 나오죠. 허리를 폈다 해서 여러분 그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그가 느끼는 감정? 만족감이죠. 내가 이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일을 어떻게 했다? 해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A는 인물이 품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요거 틀렸죠?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닐 것이고 가장 적절한 거니까 A는 인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요것도 아니겠죠. 자, A는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A는 인물간 갈등이 해소된 결과예요. 뭔가 인물간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죠. A는 인물에게 주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한 결과. 맞겠죠, 여러분? 위에 다 틀렸는데요? A에 대한 설명이 답이 될 수 있는 거 5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제끼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쵸? 그럼 답이 안 나온 게 얘들아 여기까지 풀었을 때 18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빠르게 니을 미음만 훑어서 답 정하고 그냥 넘어가셔버리면 돼요. 사실 나머지 거 더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현대문학 푸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나머지 거 확실하면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기 뭐지? 18번에 4, 5번만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뭐만 보면 돼요? 밑에 있는 니을, 미음만 얼른 보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라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 저쪽을 접어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이 돼서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돼. 그리고 낯익과 분명한 공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아 중얼거렸죠. 이제부턴 또 무얼한담? 일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봅시다. 리을.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와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추측해서 서술한 걸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자신은 이라고 설명했죠.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 이거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로 설명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로 설명한 거죠. 그의 목소리로.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도 외롭고 앞으로도 외로울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를 서술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술자가 서술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신은 이라고 해서 1인칭 그의 목소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용 보호의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리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번이 틀렸죠.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와 상태를 서술했다라고 말했으므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혹은 20년 이쪽 저쪽 살펴보면 자신의 생애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하는 것,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삶은 저당체 살아왔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외계와는 철저히 단련된 공간을 낯익고 분명한 생활공간이라 여기는 것,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순간 맞은편 벽면에 문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났더니 희고 견고한 벽의 한가운데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데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굳은 허리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죠. 이 부분은 5번 봅시다. B는 인물이 예상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나타난 반응. 맞는 설명이 되겠죠? 20번에 5번이 확실히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맑고 신선한 공기가 자극해왔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가 있는 거예요.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멍한 눈길로 주위를 돌아봅니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음울한 실내 풍경,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낯익은 공간의 어딘가에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라운 목소리도 말합니다. 뭐? 천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있는 혼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남자가 분명히 일을 하고 나왔거든요. 일을 하고 나와서 문이 생긴 곳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문이 생긴 곳에 이렇게 문이 갑자기 생겼어요. 내 앞에. 문이 생겨서 이 문을 이 사내가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는 줄 아세요? 여기가 전당포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문을 열고 나왔더니 갑자기 전당포인 거예요. 전당포의 대머리 사내가 되게 권태로운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온 거죠? 뭐 전당 잡힐 거라도 있어요?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자,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고가 아니에요.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죠. 미움.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움.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 내가 저 계단을 올라왔지.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이건 서술자의 목소리죠. 두 가지가 다 드러난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봅니다.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얼굴.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에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 같은 혐오감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자,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의식한 야릇한 전도감은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다시 천당포의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가 이물스럽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낯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고 있는 것. 반복적인 서사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피현실성이죠. 여러분,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천당포가 나와요. 그리고 낯설어 보이는 대머리인데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저 얼굴들 중에 나를 감시하던 대머리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서 오는 비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작품을 이해해 나가시면 돼요. 5번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5번의 답, 18번의 답 4번, 19번 2번, 20번 5번, 21번 1번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31번. 문제 쭉 봐서 34번에 있는 보기부터 봐야겠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 다른 대상으로 전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대상으로 바뀌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해 있대요. 자연물이 인접해서 배치됨으로써 생명의역을 띈 거 자연물이겠죠? 그렇지 않은 거 아스팔트겠죠? 경계가 완화된대요. 자연력, 이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 봄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충족됩니다.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나타나므로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됩니다. 봄 들판과 바다가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가부터 봐야 되니까 도시 문명과 대표하는 아스팔트, 자연물에 인접해서 배치돼서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는구나. 요걸 알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 위에서부터 보면 가와나 공통점,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거, 그 다음에 A부터 C, 시어가 나올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스팔트 위에는 4월에 석양이 졸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라고 했네요. 자, 내려가서 한번 풀 수 있는지 볼까요? 진한 것이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있어요. 가로수는 여러분 잎사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낸다. 볼 수 있겠죠. 원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여야 되는데 아스팔트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가로수가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했다라는 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가능하네요. 그리고 나서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다음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건 뭐예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죠.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여기 보면은 우리 경계가 완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돼. 자, 아스팔트에 자동차가 잘못 그렸네요. 자동차가 이렇게 붙어요. 그럼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아스팔트는 그렇지 않은 거, 자연물은 생명력을 띈 거죠. 지금 여기서 경계가 완화되는 거는 뭐랑 뭐여야 돼요?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돼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는 생명력을 띈 거예요? 아니죠. 얘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아스팔트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자연물이 아니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스팔트는 뭐예요? 아스팔트도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와 아스팔트는 둘 다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니까 경계가 완화될 수 있을까요? 경계가 완화되려면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생명력이 없는 것과 자연물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없는 것과 자연물 사이에 경계가 완화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와 아스팔트는 둘 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자연물이 아니죠. 둘 중 하나가 자연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경계가 완화된다?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뭐 어떤 것에 자연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봅시다. 이 말 이해되시죠?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죠.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이라고 했네요. 이 부분이 A죠? 그럼 A 부분 이해했네요.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대요. 특정 호칭의 사용이 관계나 거리를 조정해서 정서를 나타낸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라고 말했어요. 너의 마음은 우울해져고 너의 마음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때 너는 누굴까요? 소리 없이 고무바퀴 기르시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니까 이때 너는 아스팔트겠죠. 아스팔트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고 아스팔트 너의 마음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하는 거.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와 거리를 조절하는 거. 너의 마음이 우울한 해저다고 했으니까. 이거 왠지 가능할 것 같네요. 각별한 관계를 형성해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거리를 두어서 회의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관계를 회복시켜서 권태로움을 해소하는 것도 아닌 것 같죠. 관계를 역전시켜서 침울함을 극복하고 있지도 않죠. 여기 우울한 해저 라고 말을 했으니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32번에다 1번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침묵하는 행인들을 위해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라고 합니다. 자, 바다를 꿈꾸는 행인들을 위해 아스팔트의 거리가 지평선의 흉내를 낸대요. 그럼 뒤에 가서 봅시다.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됐어요. 그러면 아스팔트가 여러분 지평선의 흉내를 내요. 왜요? 행인들이 뭘 꿈꾸기 때문에 바다를 꿈꾸는 거죠. 행인들이 바다를 꿈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아스팔트를 뭘 흉내낸다고요? 지평선을 흉내내는 거예요. 행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자연물 배치해서 생명력을 띈 것으로 봤잖아요.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전이된다 라고 했으니까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가능한 얘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1번 올라와서 볼까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한다. 끝에 어미만 보면 되죠? 손질한다. 자, 흉내를 낸다. 현재형 어미죠, 다. 그래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가. 명암의 대비. 주제를 형상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명암의 대비 없죠? 뭐 흰색과 검정색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명암의 대비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했어요. 여기 보면 동일한 색깔이 반복된 게 없네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했나요? 음성상징어. 무슨 뭐 찰랑찰랑 이런 거 음성상징어 활용했어요? 그런 것도 졸졸졸 없잖아요, 얘들아. 음성상징어도 없어요. 그리고 영탄적 표현을 통했어요? 뭐 구나 이런 것들. 뭐뭐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아예 없네요.
얘까지 없네? 가만 봤는데 1번인데요? 그럼 요거 빠르게 2번도 얘인지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답이 너무 빨리빨리 나와버리는데요? 남원으로 가서 꽃이 피면 마흔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서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해리는 그 꽃잎을 부리러 여기서는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려라고 하네요. 그 꽃잎을 내려놓으려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닿아서 헤맨다라고 하네요. 심포 어디쯤에 닿아 헤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 A는 김제 봄들이죠. 그리고 B는 심포 어디쯤이네요. 쯤. 볼까요?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들다.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내려놓는 그 꽃잎 부리려. 자, 화자가 꽃이 피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김제 봄들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 의식합니다. 그리고 몸 건너기가 힘들죠, 여러분. 몸 건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꽃잎을 내려놓으러 심포 어디쯤을 다 헤맵니다. 그래서 힘듦을 자각하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하죠.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여기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심포 어디쯤에 닿아서 저 망해가는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거기 부는데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눈앞에 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자, 그러면 B에서 여러분 화자는 거기에서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보세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얘들아? 꽃샘 바람 거기 부는데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바람. 나오죠? 거기에서 꽃샘 바람을 몸속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염소도 제한몸, 제한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맘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지평도 뿌연 한삭길을 타박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인데 둘레에서 멈칫거리려고 해요. 하지만 남몰래 출렁이는 상심은 아지렁이 너머로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든 더 지워야 한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마음은 내 마음은요 격가지로 펄럭거리면서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가 좀 특이하게 끊어져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면서 마음은 이렇게 격가지로 펄럭펄럭거리면서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는 거예요.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면서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은 멈칫거리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멈칫거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면서 멈칫거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피 꼴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상심은요 남몰래 출렁거려요. 남몰래 출렁거리는 또 상심이 있어요. 이 상심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지랑이 넘어 남몰래 출렁거리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항구. 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이 상심은 이 항구에 닿아야 한다고.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멈칫거리고 싶은데 내 상심은 항구 몇 개 더 지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얘들아 찌는 글씨부터 한번 볼게요.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한무만적 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이 염소도 배로 띄우죠? 염소가 배로 띄우는 이것도 전이가 되는 거죠.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항삭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렁이 너머와 중첩되면서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 라는 이런 인식을 나타낸다. 요것도 맞는 설명이 돼요. 자,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항삭길이죠.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너머. 여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설명. 답은 2번이었죠. 둘 다 생명력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됩니다. 올라와서 얘들아 이제 33번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B와 C가 남았네요.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범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을 끈기 배 한 척으로 인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B 이 배는 이게 나예요.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매고 있죠.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맵니다. 그리고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이 사이에 닻이 끊긴 배 한 척인 거죠. 심포 어디쯤에 헤매고 있는데 항구 몇 개에는 끝내 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닻이 끊긴 배 한 척이에요. 따라서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C에서 화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항구 몇 개에서 화자는 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항구 몇 개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라는 말인데 요 말 자체가 틀렸죠. 화자는 항구 몇 개 요 자체를 화자는 항구 몇 개 자체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C 자체가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C에서 화자는이 아니에요. 항구 몇 개에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이 아니라 항구 몇 개 자체를 화자는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쁘게 바꾸면은 C를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C를 화자는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요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바꾸면 맞는 설명이 돼요. 요게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요 부분이 조금 난해했을 겁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고 풀어주셨으면 나머지 문제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가서 볼까요? 31번 풀리긴 했는데 역시나 나번도 보시면은 현재형 어미죠? 힘겹다. 자, 마주친다. 이런 거 타박거리며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1번의 답 1번이고요. 32번의 답 1번이었죠. 33번의 답 네, 5번입니다.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4번의 답 2번이에요. 여러분 요거 33번하고 34번이 조금 난해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더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문화 세 번째 시간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맨 뒤에 채점 결과 오늘 네 문제 맞나요? 선생님이 요거를 가끔씩 정확하게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도 4개, 시도 4개 맞네요. 4문제에서 총 8문제 요거 채점 결과까지 해서 한 줄 평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